용감한 아이린, 윌리엄 스타이그 글그림, 비룡소에서 나온 좋은 책입니다. 바빈 부인은 옷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몸이 몹시 피곤하고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팠어요. 그래도 부인은 아픈 것을 참아가며 얼마 전부터 만들었던 드레스를 겨우 끝냈어요. 우와! 아이린이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가 됐어요. 공작 부인도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정말 예쁘긴 하구나. 바빈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이린 어쩌지? 무도회는 오늘 저녁인데 난 기운이 없어서 도저히 못 갖다 드리겠구나. 아무래도 병이 난 것 같아.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가면 되잖아요. 아이린이 말했어요. 안 돼, 널 보낼 수는 없어. 바빈 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상자도 너무 크고 길은 또 얼마나 먼데. 게다가 눈까지 오기 시작했어. 엄마, 저 눈 좋아하잖아요. 아이린이 고집을 계속 부렸어요. 아이린은 바빈 부인을 달래 침대에 누워드렸어요. 누비브를 2장이나 꼭꼭 덮어드리고 발치에는 담요까지 하나 더 얹어드렸어요. 그런 뒤 꿀을 넣은 레몬차를 끓여놓고 난로에 장작도 한가득 집어넣었죠. 아이린은 멋진 드레스를 커다란 옷상자에 조심조심 담았어요. 얇은 종이를 아낌없이 써가면서요. 따뜻하게 입고 가렴. 바빈 부인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단추도 맨 위까지 꼭꼭 다 채워야 한다. 바람이 쌩쌩 부는 게 밖은 지금 얼마나 추운지 몰라. 아이린은 털부츠를 신고 빨간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벙어리 장갑을 꼈어요. 그러고 나서 열이 펄펄 나는 바빈 부인의 이마에 뽀뽀를 6번이나 하고도 한 번 더 했죠. 아이린은 바빈 부인이 이불을 잘 덮었는지 다시 잘 살피고는 커다란 옷상자를 들고 밖으로 왔어요. 등 뒤로 문도 꼭 닫았어요. 밖은 정말로 추웠어요. 엄청 추웠죠. 매서운 바람 때문에 눈발이 이리저리 흩날리며 실눈을 뜬 채 걷고 있는 아이린의 얼굴을 마구 때렸어요. 아이린은 이제 베닛 아저씨의 목장으로 가는 언덕길을 올랐어요. 눈은 쉬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아이린이 베닛 아저씨의 풀밭에 다다를 즈음에는 어느새 발목 높이까지 쌓였어요. 바람도 턱 사나워졌죠. 바람이 어찌나 등을 세게 떠밀던지 자꾸 넘어질 뻔했어요. 아이린은 화가 났어요. 상자만 얻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야, 바람, 너 이제 그만 좀 해. 아이린은 바람을 야단치면서 자기도 있는 힘껏 바람을 뒤로 밀었어요. 베닛 아저씨의 풀밭을 반쯤 지나치자 눈발이 점점 굵어졌어요. 바람이 어찌나 인정사정 없이 몰아치던지 아이린은 울퉁불퉁한 들판을 이리 깡충 저리 깡충거리며 바람이 내모는 대로 비틀비틀 걸을 수밖에 없었죠. 차가운 눈송이들이 자꾸 장화 속으로 파고들면서 발도 점점 시렸어요. 그래도 아이린은 입술을 꼭 깨물고 더 부지런히 걸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심부름이었으니까요. 사과나무 길에 다다랐어요. 바람은 이제 아이의 본때를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았어요.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함부로 내던지는가 하면 땅에 쌓인 눈을 휙 퍼올려 허공에 마구 뿌렸죠. 또 아이린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았어요. 하지만 아이린은 물러서지 않고 뒤로 돌아서서 등으로 바람을 밀며 계속 걸었어요. 집으로 가라, 아이린. 집으로 돌아가란 말이다. 바람이 소리쳤어요. 싫어, 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 못된 바람아. 아이린이 되받아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라니까. 바람이 메아리를 쳤어요.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니까. 내 말 안 들었다가는. 바람이 어찌나 악을 쓰던지 아이린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아. 아니야, 안 돼. 난
이 드레스를 오늘 안으로 꼭 공작 부인께 갖다 줘야 해." 바람은 옷상자를 놓고 아이린과 싸움을 벌였어요. "그거 일이네." 바람은 상자를 치고 당기며 흔들면서 자꾸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린도 쉽게 물러서진 않았죠. "안 돼. 이건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아이린은 소리를 빽 질렀어요. 하지만 결국 바람은 아이린의 손에서 상자를 낚아챘어요. 그러고는 눈밭 위로 덜거덕덜거덕 상자를 굴리면서 도망쳤죠. 아이린도 상자를 쫓아 달렸어요. 아이린은 몸을 날려 상자를 덮쳤어요. 성공이었죠. 그러자 심술궂은 바람이 어디 두고 보자는 듯 상자 뚜껑을 휙 열어젖혔어요. 무도의 드레스가 너풀너풀 일어나더니 얇은 종이들을 거느리고 눈송이 사이로 빙글빙글 춤을 추며 날아가 버렸어요. 아이린은 텅 빈 옷상자를 손에 쥔 채 아름다운 드레스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이린은 눈물이 솟구쳐 속눈썹이 얼어붙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겨우 이렇게 날려보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재고 자르고 시침질하고 한 땀 한 땀 꿰맸단 말이야. 공작 부인은 또 어떻고? 가엾은 공작 부인. 아이린은 빈 상자라도 들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죄다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아이린은 수북이 쌓인 눈 사이로 발을 질질 끌며 힘없이 걸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 바람 탓이라는 걸 엄마가 알아주실까? 공작 부인이 화를 내실까? 그러는 사이에도 바람은 사나운 들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발이 구덩이에 푹 빠지는 바람에 발목을 삐끗하고 말았어요. 이번에도 바람 때문이었어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아이린은 바람에게 화를 냈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넌 모든 걸 망쳤어, 모든 걸." 하지만 바람은 아이린의 말마저 꿀꺽 삼켜버렸어요. 아이린은 발목이 너무 아파서 눈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더는 못 걸을 것 같았죠. 가까스로 다시 일어나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발목이 심하게 옥신거렸어요. 지금 여기가 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랑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집은 너무나 멀리 있었죠. 그래, 집보다는 공작 부인의 저택이 더 가까울 거야. 하지만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려서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이린은 아픈 발을 질질 끌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이린이 지나온 길에는 긴 자국이 남았죠. 짧은 겨울에는 어느새 저물고 있었어요. 이 길이 맞나? 아이린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근처에는 길 물어볼 사람 하나 없었죠. 하긴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누가 밖이나 얼쩡거리겠어요? 다들 저 멀리 아주 멀리 안전한 집안에 꼼짝들 않을 테죠. 동물들조차 굴 속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이린은 끙끙거리며 계속해서 걸음을 옮겼어요. 금세 밤이 오고야 말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은 소리 없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보이진 않았지만 느낄 수는 있었으니까요. 어디인지 모를 허허벌판 한가운데에서 아이린은 춥고 외로웠어요. 길을 잃은 거예요. 아이린은 계속 걸어야 했죠. 아무 집이나 좋으니 제발 한 채만 나와줬으면, 나더러 어서 들어오라고 말해줬으면. 아이린은 누가 됐건 따뜻한 사람의 품에 꼭 안기고 싶었어요. 눈이 어찌나 많이 왔던지 이제는 무릎까지 푹푹 빠졌어요. 아이린은 빈 옷상자를 꼭 쥔 채 눈을 헤치며 나아갔어요. 나 같은 작은 꼬마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아이린이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조금 환해졌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린은 불빛을 쫓아 걷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가 산비탈 사이로 불이 환하게 켜진 대저택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건 공작 부인의 저택이 틀림없어. 아이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르륵 하고 발이 미끄러지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온몸이 눈 속에 파묻히고 말았죠.
야트막한 낭떠러지를 보지 못해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눈 위로는 아이린의 모자와 손에 들린 옷상자만 보였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봤자 아무도 듣지 못할 게 뻔했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입도 딱딱 부딪혔고요. 그래, 그냥 이대로 얼어 죽자. 그럼 이 고생도 끝이잖아? 안 될 것도 없었어요. 몸은 이미 땅에 거의 묻혔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는 엄마를 못 볼 텐데? 갖고 온 빵 냄새가 나는 사랑하는 엄마를. 아이리는 속에서 갑자기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팔다리를 마구 휘저었지요. 드디어 눈구덩에서 빠져나왔어요. 아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저택에서는 여전히 환한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기까지 어떻게 내려가지? 아이린의 머릿속에는 질문과 동시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이린은 옷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올라앉았어요. 하지만 상자는 눈 속으로 푹 꺼지며 꼼짝도 않지 뭐예요. 아이린은 다시 한번 해보았죠. 이번에는 가만히 올라앉지 않고 있는 힘껏 뛰어올랐어요. 슝! 상자가 썰매처럼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아이린을 쫓아왔지만 따라잡지는 못했어요. 곧 아이린은 따뜻한 저택 안에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겠죠. 썰매가 점점 느려지더니 돌로 포장된 길 앞에서 멈춰섰어요. 이제 공작 부인께 나쁜 소식을 알려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린은 빈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죠. 아이린이 우뚝 멈춰 섰어요. 입이 쩍 벌어졌지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몇 발자국 앞 오른쪽으로 조금 비껴난 곳에서 나무 기둥을 꼭 끌어안고 있는 건 분명 그 아름다운 무도의 드레스였어요. 바람이 드레스를 나무에 꼭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이린이 소리를 질렀어요. 찾았어요. 찾았다고요. 바람이 찰칵 끼어들어 이를 망치려고 했지만 아이린은 드레스를 나무에서 내려 상자에 잘 집어넣었어요. 아이린은 상자를 들고 곧장 현관문으로 뛰어갔죠. 그러고는 커다란 노쇠고리를 2번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아이린은 한달음에 뛰어들어갔어요. 하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공작 부인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다들 아이린을 반갑게 맞았어요. 사람들은 아이린이 이처럼 심한 눈보라를 뚫고 혼자서 산을 넘어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했어요. 아이린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야기했죠. 아주 자세하게요. 그러고는 당장 아픈 엄마에게 돌아가겠다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된다며 다들 고개를 저었죠. 산을 넘어가는 고갯길이 모두 막혀 내일 아침에나 다시 뚫린다고요.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분명히 주무시고 계실 거야. 내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너부터 집에 데려다 줄게. 공작 부인이 말했어요. 아이린은 따뜻한 벽난로 옆에 앉아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눈에 젖은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그동안 공작 부인은 손님들이 눈썰매를 타고 도착하기 전에 얼른 하인들이 새로 말쑥하게 다려준 드레스로 갈아입었어요. 정말 멋진 무더였어요. 새 드레스를 입은 공작 부인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웠어요. 늘 입고 다니는 평범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빛나긴 아이린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린은 잘생긴 귀족 신사들의 손에 이끌려 무도회 장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신사들은 내내 아이린을 번쩍 안고 춤을 추었죠. 발목이 아플까 봐서요. 아,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날이 밝았어요. 눈은 그친 지 오래였어요. 푹 자고 일어난 바빈 부인은 몸이 한결 가뿐했죠. 부인은 얼른 불 꺼진 난로에다 불부터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린을 보러 갔어요. 하지만 아이린의 침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깜짝 놀란 바빈 부인은 창가로 달려가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을 내다보았죠.
밖엔 아무도 없었어요. 나뭇가지에 이따금 눈가루만 떨어질 뿐이었죠. "아니 얘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바빈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부인은 밖으로 나가 아이린을 찾아보려고 허겁지겁 외투를 걸쳤어요. 현관문을 확 잡아당겨 열었는데 거대한 눈더미가 벽처럼 앞을 꽉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말이 끊은 눈썰매 한 대가 집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게 눈더미 너머로 보였어요. 썰매 위에는 다름 아닌 아이린이 앉아 있었죠. 우람한 남자애 둘 사이에 자리를 잡은 아이린은 웃는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그다음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썰매 뒤에는 한 사람이 더 앉아 있었어요. 바로 수염이 덥수룩한 의사 선생님이었지요. 공작 부인은 아이린의 엄마에게 하얀 설탕옷을 입힌 생강 케이크와 오렌지, 파인애플, 그리고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사탕을 감사의 편지와 함께 보내주었어요. 편지에는 드레스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아이린이 얼마나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지에 대해 적혀 있었죠. 그건 당연히 바빈 부인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바빈 부인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죠. 아이고, 이 아이린 박수 쳐주고 싶네. 참 용감하네요. 어. 이거는 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작품인데요. 그 어린아이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많은 고난을 또 겪게 되죠. 이 지금 그 아이린은 칭찬해 줄 게 굉장히 많은 아이인데 자 지금 봅시다. 엄마가 지금 이 눈동자 이 윌리엄 스타에게는 이 눈동자 점 2개로 모든 것을 말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공작 부인이 무도회에서 입을 옷을 다 완성을 했는데 눈이 와요. 엄마가 아파.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얘 너무너무 이뻐 얘가 지금. 아이린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내가 가면 된다고. 자원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난 눈 좋아한다고." 그리고 세상에 어린 것이 몇 살이나 돼 보여.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엄마 아프면 이렇게 해 드려야 돼요. 따뜻한 차도 드리고 이불도 덮어 드리고 이렇게 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갚아야 돼요." 그 막 이불도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 드리고 혹시 또 발이 추우면 안 되니까 발에는 또 딴 거 하나 더 담요서 엎어 드리고 꿀 넣은 레몬차를 끓여 드리고 장작도 한 가닥 넣어 드리고 따뜻하게 해 드리고는 이 포장도 다 해 이렇게. 포장까지 종이 넣어 가지고 포장도 이쁘게 돼 가지고 지금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인제 준비할 거 다 해요. 빨간 모자, 머플러에서 외투, 부츠 다 준비할 거 다 하고 단단히 무장하고 '아 나는 지금 엄마는 아프고 눈도 오고 공작 부인 무도회는 오늘 밤이니까 오늘 밤까지 꼭 이거를 해야만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가는데 만만치 않은 대적이 나타났네. 바람이에요. 그래 이렇게 바람하고 지금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자연도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이런 장애를 주죠. 천재지변 우리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이런 눈보라도 역시 그 자연의 그런 어떤 자연의 그런 재해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당하는 많은 시련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눈보라 같은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린은 포기하지 않아요. 또 여기 이렇게 바람이 상자를 날려보내죠. 회방을 계속합니다. 근데 막 어떻게든지 막 뛰어가서 잡았더니 옷이 이번엔 날아가 버렸어요. 자 지금 막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한 상황이죠. 그래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난 최선을 다했고 바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걸 가지고 가요. 가다가 또 발도 삐죠. 그리고 어두워져요. 계속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혼자 이렇게 껌껌하고 눈 오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근데 얘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겁내고 그러진 않고요. 그냥 계속 가요. 그리고 '아 나 같은 꼬마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좀 낙심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또 불이 보이네. 그래서 불을 따라서 쭉 가는데 이번엔 또 쿵 하고 떨어져 가지고 뭐 눈속에 파묻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낙심을 해요. '아유 그냥 얼어 죽자. 그냥 이 고생도 끝이다. 그냥 얼어 죽자 그냥 뭐. 몸도 이미 다 땅에 묻혔는데 뭐 이대로 있으면 이제 죽는다.' 인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그냥 눈에서 막 나온 이 눈 더미 속에서 인제 그 헤쳐나와요, 엄마를 생각하고. 음. 그래서 이번에 또 꾀를 내죠. 지혜를 다 모아서 이렇게 눈썰매처럼 상자를 타고 내려갔는데 세상에 이 옷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포장을 다 해 가지고 마침내 무사히 전달하는데 이 지금 집에서 요 엄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막 칭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어 오히려 밥인 분이 이 아이가 어떤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신뢰하는 딸인데요. 지금 이 그 공작 부인으로 그 상징되는 이 상류 사회 이 어른들의 세계에 인제 가서 책임을 다했을 때 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지금 어 이렇게 서빙까지 해 주고 맛있는 거 먹고 옷 말리고 그러면서 그것도 인제 지금 당장 우리 엄마 아파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추운 데 왔는데 좀 쉴 생각을 안 해요. 엄마가 너무 중요하고 엄마한테 난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어른들 표정 보세요. 다 맞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대접해 주고 "내일 가자." 내일 가라고. 그리고 최고의 순간이 이때죠. 공작 부인 엄마가 그렇게 수고했고 자기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 가지고 갖고 온 드레스가 이렇게 제때 잘 쓰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작 부인 너무 빛나고 아름답고 또 그날 빛나기는 아이린도 똑같이 빛났죠. 어 이 어른들이 아이린을 다 큰 사람 대우를 해 주고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자기 인제 어린애가 아니죠. 이런 아이는 인제 큰 아이죠. 지금 이 어른들이 아이린을 다 맞아 주고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이렇게 막 다 성숙한 사람 대우를 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이제 엄마가 그다음 날 이제 걱정이 돼서 깨 가지고 인제 나와 보니까 얜 자고 있네. 그리고 뒤에 누가 탔죠. 누구야? 의사 선생님까지 보내 주셨네. 이렇게 많은 선물도 보내 주시고 의사 선생님까지도 보내 주셨네요. 그러면서 그 편지 얼마나 아이린이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이런 인제 편지 예 그리고 드레스가 너무 이뻤다고 고마웠다고 인제 편지. 자 요즘 우리 그 친구들 굉장히 좀 의지가 약하죠. 이렇게 뭐 강인한 면모 이런 강인한 면모 거의 이제 보기 어렵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엄마를 생각하고 힘을 낸대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해준 게 너무 이쁘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아이린 너무너무 칭찬해 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생각은 '아이린 너무 귀한 사람이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자기 일을 다 사명을 완수했다.' 자 그래서 인제 인정받고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요. 실패하고 돌아갔을 때하고 이렇게 완수하고 또 돌아갔을 때하고 그 자아 개념이 달라지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한번 여러분도 끝까지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요. 근데 아이린은 이제 엄마를 생각하고 인제 힘을 냈는데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내고요. 가족도 물론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이린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안에서의 자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자원도 있고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뭐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렇게 용감했다. 그냥 뭐 평범한 길을 평탄하게 온 거와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와서 이렇게 해낸 아이와는 다르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성장하는 과정은 어른들의 그 지지와 신뢰, 사랑,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리는 그냥 어려움을 예상하고 자기가 준비할 거 다 해 가지고 왔어요, 단단히. 엄마한테 살돌이 다 하고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고 갔죠.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할 거 다 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뭔지 분명히 알고 도중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게 지금 공작부인 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나중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고 "내가 맡긴 일을 네가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여러 멸류관 또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도중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극복할 때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이 더 나중에 굉장히 더 좋은 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이 책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그 지지해 주고 신뢰해 주는 거 필요하겠습니다.